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희정입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진 지 약 1000년이 지났지만 제작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대적 요구나 사용하는 재료, 제작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현재까지 다양한 도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여러 도자기 중 한 점의 백자가 완성되기까지 제작 과정에 쓰였던 백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는 과히 백자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깔끔하고 기품 있는 빛깔의 백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관료에서는 전국 각지에 좋은 흙을 공급받고 수차례 실험도 하며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료는 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그릇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백자를 생산하는 과정과 공급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고 지원하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장이 마음대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형식과 품질을 갖춘 백자를 만들었던 곳이 관료이며 오늘날 경기도 광주에 그 유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세조 12년 1466년의 기사를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백자는 진성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할 시 죄를 물을 것이다. 사사로이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백토가 나는 곳에서는 몰래 쓰는 것을 금지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공조와 승정원에 간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백자는 제작에 쓰이는 백토부터 만드는 것, 사용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관료에서 만든 백자의 백토는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채취했을까요? 우선 백자를 만드는 백토는 청자나 분청사기를 만드는 흙과 다릅니다. 1300도씨에 이르는 고온을 견뎌야 하고 색도 희고 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부르지 않고 점토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백자를 만드는 점토를 고룡토라고 일컫죠. 고룡토라는 말은 세계 도자기의 요람인 중국에서 백자를 만들 때 징더전 까오링산, 즉 고령산의 백색 원석을 가져와 점토로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백색의 퇴토를 고룡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대 유업에서는 카올리나이트 또는 카오린이라고 부르는 재료입니다. 고룡토는 물과 섞어 사용하면 모양을 유지하는 가소성을 갖고 있으며 고온에서 잘 견디고 도자기에서 뼈대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끌려간 조선의 사기장들 중 2, 3평이 1616년 아리타 동부 이즈미야마산에서 고룡토를 발견함으로써 백자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안북도 선천, 황해도 봉산,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 충청북도 충주, 광원도의 원주, 양구, 경상북도 경주, 경상남도 진주, 하동, 곤양 등이 주요 백토 조달지였습니다. 이 중 강원도 양구가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횟수가 제일 많았으며 관요가 문을 닫았던 1883년을 지나 분원 공소가 운영되던 20세기 초까지 주요 백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토, 즉 고룡토는 대부분 산 정상 근처에서 채굴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40년 1714년 기사에 강원도 양구 백토와 관련해 백점토는 높은 산 가운데 있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양구의 백토를 채취하려면 강원도 태백산맥의 높은 산을 올라야 하며 수미터의 땅을 파야 백토 토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없었던 조선시대 백성들이 직접 높은 산을 오르고 일일이 괭이나 호미로 파고 날랐던 것을 생각하면 이 일은 엄청난 부역이었을 것입니다. 숙종 40년의 기록을 보면 조명겸이 양구현 백성들이 백토를 채굴하는 폐단을 상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500호의 백성들이 1000길이나 되는 산 꼭대기에 가서 땅을 뚫어 토맥을 찾으면 채취 중 벽이 무너져 죽는 백성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개월간 노력해서 500석의 정토를 채취해도 춘천, 홍천, 인제, 낭천, 양구 5고을에서 각기 인부를 내어 배로 운반하였는데 채굴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도 옮기는 일만 하는데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양구 고을은 백토를 채굴하는 중역을 홀로 또 맡고 있는데 운반까지 하는 부역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을 오르는 일도 토맥을 찾는 일도 백토를 옮기는 일도 이 모든 부역에 백성들의 고초가 심했습니다. 목숨을 잃는 백성도 많았으며 가뭄과 흉년 때는 특히 백토 공납량을 줄여달라는 고을 수령의 상소가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관요로 들어온 전국 각지의 백토들은 시험 본조하여 확인하고 여러 백토를 조합하여 최상품의 백자를 얻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전국 각지의 백토 수급과 그 품질을 시험 본조하여 확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관요로 추정되는 광주 일대 백자 가마 출토품의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해토에서 위량 원소와 휘토류 원소에서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관요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백토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조선시대 백자는 전국 각 지방의 가마에서도 제작하였습니다. 지방백자라고 해서 품질이 모두 조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품질의 백자를 생산한 곳의 백토는 관요에 공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백자의 품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직의 전필재집 내용을 보면 심이 거칠어 그릇에 흠이 많기에 관이 질책을 받았다와 9번 채질하는 법을 가르쳐 그릇이 정치해진 후 고령현 공인은 상을 받고 광주와 남원 두 읍이 견책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고령 백자의 품질이 우수했으며 지방의 백자 생산의 책임이 지역 관청에 있어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북 고령산 백자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는 기록은 성현이 쓴 용제총화의 일부분으로 광주에서 우수한 백자를 만들었지만 고령 백자의 품질도 우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 기록은 관요가 운영되던 기간에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백자를 생산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이렇게 질이 좋았던 고령 백자가 어떠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백자, 그중 백자의 핵심 재료인 백토에 관해 문헌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시실 진열장 안에 부심이 있는 백자가 탄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전시실의 백자는 백토 한 줌을 채취하고 운반했던 백성들의 손길부터 많은 공납과 부역에 신음했던 사기장, 기품 있는 백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관료 등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조선의 백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